이거 지금 보시는 채팅 실제 텔레그램 같은 곳에서 마약 거래를 하고 있는 그 메시지 내용이에요. 얼마나 필요하시냐, 어디 사냐, 뭐 몇 그램에 얼마냐, 이런 게 여러분 정말 손쉽게 접할 수 있다고요. 특히 어린 학생들까지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자,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던 국민과의 대화 보신 분도 보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제 국민과의 대화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두 가지만 오늘 여러분께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을 비롯 국민들께 질문을 받는 당사자들, 즉 국정 운영자들은 다소 긴장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역시 언론이나 국회에서 질문을 받을 때는 긴장을 안 했는데 국민으로부터 질문을 받으니까 떨린다 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역시 이 사람은 참 공직자, 국가의 주인이 국민인 것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 그러니까 떨리는 거죠. 먼저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건강보험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5년간의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 이용자들 중 일부의 도덕적 해이와 편법 때문에 흐트러진 건강보험 체계를 다시 재정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 때나 병원에 가서 원하는 모든 진료를 받게 하는 게 아니고 나와 내 가족이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돈 걱정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는 거. 고로 본래 건강보험 제도의 취지대로 정상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다. 어떤 분들은 의료 쇼핑이라고 1년에 병원 수천 번을 다니는 분이 있고 고가의 MRI 같은 것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다. 직장이 바쁜 분들은 병원에 갈 수도 없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평가를 해서 보험 가입자들이 최대한 공평하게 중증 질환 필수 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을 받게끔 하겠다. 앞으로 효과적인 절차와 제도를 만들어서 건강보험 재정이 국민 모두에게 쓰일 수 있도록 설계하고 운영하도록 하겠다. 라는 말을 하셨는데, 자, 너무나 많은 말이죠. 건강보험이라는 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질병에 걸릴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 질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이 얼마나 자주 들어갈지도 또 모르기 때문에 그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보험이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 건강보험 또 하나의 허점, 대통령은 이번에 해당 관련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지만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이거 정말 큰 문제죠.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중국인이 중국에 사는 아픈 본인의 가족이나 병에 걸린 친척을 불러들여서 부양가족에 넣어버리고 곧바로 그냥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끔, 그리고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간,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의 치료를 받고 다시 중국으로 토끼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단 말이죠. 국민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고 밥만 쏙 빼먹고 도망가는 이런 것도 정말 큰 문제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실제로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꼭 해결을 하겠다고. 여기다 보이실 거예요. 이 대대적인 작업을 이제부터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좀 손을 봐줬으면 좋겠어요. 고소득자라서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데 몸은 사실상 아픈 곳이 별로 없어서 병원을 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 내가 아는 동생도 수익이 많아서 건강보험료를 정말 많이 내는데 예병을 거 몸이 너무 튼튼해가지고 병원을 안 가. 가족들도 심지어 다 튼튼해. 근데 건강보험료는 매달 100단위로 나가. 이런 경우는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아무리 돈을 잘 벌고 고수익자라 할지라도 그거는 별개니까. 이런 거 어느 정도는 환급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아무튼 대대적인 건강보험 재설계로 보험 가입자들이 전부 비교적 공평하게 중증 질환 그리고 필수 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을 받게끔 보다 더 정의로운 보험 제도로 다시 태어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바로 마약 관련 언급이었습니다.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게 돼버린 우리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의 마약 범죄 전쟁을 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 멋있지 않습니까? 마약이 판치는 대한민국에서 마약 유통 그리고 범죄를 종결시키려면 미친 듯이 전쟁을 하듯 막으면 된다라는 소리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학생 마약 사범이 10년 동안 5배가 늘어났습니다. 마약 사범 중에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긴 지 오래라고 해요. 그리고 마약 값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싸졌고 마약의 환각성은 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진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민주당이 검수한박을 밀어붙여서 자칫 잘못하면 폐지가 될 수도 있었던 검찰의 마약 수사를 한동훈 장관이 복원을 일부 시켰는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민주당 황운하 의원 마약이 5년 새 총 5배가 늘어나는 거, 그거 전쟁 선포할 수준 아니라고 했던 거. 이걸 슈바 말이라고 한 건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나 확실한 건 이 양반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이 뭡니까 여러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민의 대표인데,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해를 끼치는 마약이 무려 5년간 5배가 늘었음에도 별거 아니라고 씨부리는 이 사람은 더 이상 국민의 대표라고 인정을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놀라운 건 이 사람 경찰청장 출신이라는 거. 경찰복을 이렇게 입었던 사람인데 이따위 말을 하는 정도면 경찰복을 입고 있었을 때는 어땠을지 왜 내 머릿속에서는 다 그려지는 걸까요? 이런 사람이 이엠병을 꺼 배지를 달고 있으니 야, 말세입니다, 말세. 황운하 의원의 저 말은 진짜 대한민국 정치사에 두고두고 회자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까 마약의 가격이 싸졌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마약 유통 가격이 낮아졌다는 거는 싸지기 전보다 단속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반대로 마약값이 상당히 비싸다라는 건 단속을 많이 하고 처벌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유통되는 물량이 줄었다는 뜻이고요. 근데 지금은 마약 가격이 엄청나게 싸잖아요. 막 진짜 텔레그램 같은 곳에서 정말 손쉽게 푼돈 주고 구할 수 있는 게 마약입니다. 이거 지금 보시는 채팅, 실제 텔레그램 같은 곳에서 마약 거래를 하고 있는 그 메시지 내용이에요. 얼마나 필요하시냐, 어디 사냐, 뭐 몇 그램에 얼마냐, 이런 게 여러분 정말 손쉽게 접할 수 있다고요. 특히 어린 학생들까지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이러니 10대, 20대 젊은 층의 마약 복용이 늘어나는 거고, 이 정도면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데, 이 지경까지 온 거 그간 수사를 적극적으로 그 전만큼 하지 않았다라는 소리와도 같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지적을 했어요.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정보나 수사 협업에 있어서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대한민국의 마약 상황 반드시 잡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전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첫 국민과의 대화 상당히 훌륭했다고 봅니다. 이번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꾸려나가고 어떻게 국민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것인가, 그 전초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전 정권에서 개똥을 싼 게 한두 개가 아니라 가지고 이걸 헤쳐나가는 과정이 정말 힘들고 국민들 욕도 많이 먹겠지만 상당히 훌륭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줄줄 새는 건강보험 문제 해결을 해주고 마약과의 전쟁을 벌여서 마약의 씨를 말리겠다는데, 이걸 반대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죠. 이걸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건 국회의원이 아닌 겁니다. 개 나쁜 놈들이지.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요 정부의 이런 진짜 국민들과 소통하는 이런 자리들이 종종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샤인튜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